아나운서님 달순의 평점 좀? 달순의 분들 평점? 저는 뭐 이렇게 좀 늦게 들어와서 평점 매기긴 좀 그렇습니다만 일단 패너님 9.5. 9.5? 9.5. 너무 높은데? 그럼 8.5. 8.5? 아니, 저는 7점 정도 선호합니다. 왜? 너무 잘해도 안 되고. 아, 패너님 솔직히 9점. 9점. 너무 못해도 안 되고. 9점. 쪼우 형님도 한 9점. 9점. 네. 다걸 9점인데? 9점. 또 누구 있어? 구버즈님. 아, 못하겠다! 달수형 한 3점? 3점. 아, 3점. 그 형이 토트넘 경기 보면 자꾸 져. 3점 너무 고평가다. 달수형 3점 고평가라고? 0.3점? 자, 오늘 뭐 토트넘 이야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풋볼 런던이 네. 이런 기사를 썼어요. 토트넘 후스퍼가 이제 후반기에 좀 도달함에 따라서 잠시 멈추고 지금 또 휴식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전에 봤던 길을 되돌아볼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서 모든 선수의 평점을 매겼더라고요. 맞아요. 간단한 네. 어떤 분석과 함께 평점을 네. 매겼는데 골키퍼부터 네. 그리고 감독까지 전체 선수들의 평점을 좀 매겼는데요. 그렇죠. 저희가 골키퍼부터 한번 봐볼까요? 자, 요리스 골키퍼 평점이 7.5점. 7.5점이고 네. 뭐 몇 가지 실수가 있었습니다만 29경기 나와서 11번의 클린시트를 기록했다. 팀에서 세 번째로 높은 출장 시간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뭔가 교체가 있을 것 같지 않다 이렇게 평가했는데 저희가 한 명 한 명 좀 평점 매기면서 우리 패널님의 어떤 이 네. 평점이 부합한지 살짝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7.5점. 이건 이제 같이 골리니 골키퍼랑 같이 봐도 될 것 같은데. 골리니 골키퍼는 5점이었고요. 네. 뭐 요리스의 후계자 로 좀 평가를 받고 있는데 네. 임대에서 완전 영입은 좀 미지수다 이런 평가를 내렸거든요. 이게 왜냐면 시즌 시작할 때 네. 요리스가 아무래도 계약 기간도 끝나가고 네. 그리고 나이도 이제 많으니까 그럼 골리니를 데려와서 이번 시즌 번갈아가게 좀 뛰게 하면서 네. 요리스가 조금 퍼포먼스가 처지면 골리니가 이제 선발로 나오는 시간을 좀 늘려놔서 그러면 이제 세대 교체가 자연스럽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데려왔는데 요리스가 아직 여전히 잘합니다. 네. 일단 오늘 이번 리그 경기 29경기 중에 11번 클린시트니까 아직 괜찮고 물론 이제 요리스가 이 재계약을 한 이후에 네. 실수가 간간히 있었어요. 그래서 막 워낙 이제 원래부터 이 발밑이 유연한 선수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요리스의 가장 큰 단점인데 네네. 그러면서 좀 실수가 나오긴 하면서 골리니에게도 조금 기회가 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럼에도 이제 요리스가 선방을 잘 해주면서 지금 7.5점 정도 준 건 참 적합하다. 적합하다. 근데 이제 골리니가 문제는 골리니는 임대예요. 네네. 이 로메로처럼 임대 이후에 완전 이적 이런 게 아니라 골리니는 그냥 단순 임대거든요. 그래서 골리니가 과연 다시 아탈란타로 돌아갈 것인가? 영구적인 영입으로 전환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된다 이런 평가를 또 그렇죠. 남겼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렇게 또 선수들 평점이 나오죠. 네. 먼저 한 명씩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메르송 로얄은 6.5점을 줬는데 그러면서 뭐 누누 체제에서 수비적인 면과 함께 꾸준한 활약을 펼치기까지는 몇 주가 걸렸다. 네. 하지만 콘테 체제에서 윙백으로 이동하자 단 한 번의 어시스트로 부족한 게 공격적 기량을 알 수 있게 됐다. 콘테의 윙백 요구사항에 적응할 수 있느냐에 따라 토트넘에서의 미래가 결정될 것이다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네, 어떻게 로얄은 네. 너무 많이 줬는데 6.5가 많다. 로얄은 이번 시즌 원래 이 기대감을 사실은 좀 봐야 되잖아요. 네네. 기대감만 보면 에메르송 로얄이 지난 시즌 라리가 베스트 선수 베스트 풀백이었고 네. 그리고 이제 바르셀로나가 이게 보낸 게 사실은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이렇게 또 보내게 된 네. 이런 상황이라서 이 토트넘에 올 때만 해도 당연하게 많은 이제 외신도 그렇고 칼럼이나 뭐 축구 전문가들이 네. 이건 꿀영입이다. 라리가 베스트 선수를 이 바르셀로나 재정이 좀 어려울 때 그렇죠. 잘 데려왔다. 네. 이랬는데 와서 보니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스피드도 좀 빠르지 않고 그리고 브라질리언이라고 하기엔 너무 터치가 투박하고 네네. 공격도 좀 별로고 크로스도 별로고 더군다나 이제 콘테 감독 체제에서는 크로스가 정확한 게 또 중요한데 그렇죠. 윙백이 공격 상황에 가담하는 과정이 많아서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로얄이 아주 이제 부족하니까 저 옆에 있는 도어티 뭐 이제 이어서 그냥 도어티를 얘기해 보면 도어티가 또 6.5점이잖아요. 6.5점.
도어티가 최근에는 그냥 로얄의 자리를 꽤 찼죠. 아예 주전 경쟁에서 이겼어요. 최근에는. 네. 그리고 도어티가 이 최근에 경기를 하는 걸 보면 이 콘테 감독의 윙백 자리에서는 도어티가 오히려 더 쓸만하다. 그리고 도어티가 이 평가에도 나와 있지만 이 평가에서 이 클루셉스키와 호흡이 좋다. 요 얘기를 하고 있는데 클루셉스키와 실제로 호흡이 좋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도어티가 이 어차피 측면에서 크로스 못 올릴 거 콘테 감독이 아예 그냥 중앙에서 뛰게 해라. 그래서 인버티드 풀백처럼 이렇게 활용하는 장면들이 많은데 네. 그 과정에서 이 토트넘이 좋은 경기력도 보여주고 있고 하다 보니까 도어티는 한 6.5점. 근데 로얄은 도어티만큼은 아니다. 도어티만큼의 그 헌신이나 이 임팩트를 보여준 적은 또 없다. 경기력이 좀 부족했다. 그래서 한 탕강가 정도면 되지 않을까? 네네. 탕강가도 사실은 저기 5.5점인데 이 리그 1라운드에서 맨 오브 더 매치였어요. 네네. 그러면서 이 맨시티를 막을 때 와, 이 탕강가가 한 번씩 잘할 때가 있거든요. 수비적으로 나왔을 때. 이 신체 조건이 워낙 좋으니까 그때 이제 탕강가가 이번 시즌에 좀 많은 성장을 이뤘겠구나 했는데 그 이후부터 뭐 퇴장당하고 펠리스전에서 또 퇴장도 당했고 수비도 불안하고 하면서 저 탕강가가 이제 이번 시즌은 아예 이제 못 뛰는 상태예요. 부상 때문에. 그래서 이제 원래는 겨울 이적 시장에 나갈 뻔했죠. 토트넘이 탕강가의 이제 성장세가 미래가 그렇게 기대되진 않는다. 뭐 그 정도 이제 평가를 했던 걸 보면 탕강가도 이제 이번 시즌 끝나고 다음 시즌 준비할 때 엄청난 노력이 필요할 거다. 그래서 이제 그 도어티와 탕강가의 평가를 좀 보면 이제 도어티 같은 경우는 콘테의 시스템에 잘 맞으면서 지난 몇 달 동안 활약이 좀 좋았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 그리고 탕강가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가 정말로 발전하기 전에 부상의 꼬리뼈를 좀 떼야 된다. 또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도어티는 6.5점이 좀 맞는 것 같고 그리고 로얄과 탕강가는 한 5.5점 정도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거고. 자 그리고 에릭 다이어. 그러니까 8점인데. 8점인데. 전체적으로 좀 후한데. 후하다. 물론 이제 다이어가 이 누누 감독 체제부터 콘테 감독 체제 안에서 이번 시즌 수비적으로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다이어가 없을 때 수비 라인도 불안했고 실제로. 그리고 이제 콘테 감독이 3백을 쓰면서 다이어가 중앙에서 뛰는데 이 콘테 감독의 이 3백에서는 이 3백의 중앙에 섰을 때 로메로 같이 볼을 잘 다루지만 이제 뭔가 볼을 끌고 올라가는 이런 유형의 선수보다는 다이어처럼 좌우 측면으로 패스를 쭉쭉 뿌려줄 수 있는 유형의 선수가 더 적합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콘테 감독도 다이어를 실제로 핵심 선수로 생각하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다이어가 이 실수가 많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 팀의 이 공격 작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괜찮고 수비적으로도 나쁘지 않은데 8점은 너무 많다. 저도 조금 8점은 옛날부터 풋볼 런던 뭐 다이어 소식을 몇 번 다뤘습니다만 다이어에 대해서 굉장히 후한 평가를 좀 내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풋볼 런던도 이 대목도 좀 웃겨요. 여전히 미스테리한 실수가 있다. 확실히 수비수로서 그리고 팀의 리더로서 성숙해지고 있고 최고의 센터백들과 함께해온 콘테는 다이어가 리그 최고의 수비수 중 한 명이라고 믿고 있으며 세계 최고의 수비수 중 한 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콘테 감독 입장에서 그렇게 말했다는데 약간은 조금 후하지 않느냐.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이어의 가장 약점이 이제 커버하는 범위가 너무 좁아요. 그래가지고 이 오히려 이제 콘테 감독은 좀 내려선 축구를 하니까 다이어가 그래도 실수를 덜 하는 편이죠 지금. 그런데 이 맨유전에서도 봤지만 호날두가 슈팅할 때 다이어가 안 붙잖아요. 그렇게 좀 이제 소극적인 수비를 자주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여기서 왜 이렇게 뭐 월클로 될 만한 뭐 제목이다 뭐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그거에는 조금 좀 후하다. 의문이다. 한 7점. 7점.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도 주전이니까. 자 그리고 다음 선수들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체스 7, 로메로 8, 베인 데이비스 7.5, 레길론 6.5인데 좀 한 명씩 바로바로 좀 간추려서 말씀을 드릴게요. 산체스는 이번 시즌에 좋은 출발을 했지만 국가대표 휴식기 이후 자가격리가 그의 리듬을 좀 방해했다. 이번 시즌은 산체스가 경기할 때 더 일관성을 보여줬고 콘테가 그를 좋아하게 된 시즌이었다면서 7점을 줬고요. 로메로도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로메로 이야기가 상당히 길었어요. 이 평가하는데. 자, 실수와 이런 좀 부정적인 순간이 없다면 평점이 더 높았을 것이다. 하지만 토트넘 수비진의 장기적인 미래가 될 것이고 콘테가 말했듯이 여전히 좀 그의 단점들은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개선될 것이다. 또 이런 얘기를 했고요. 벤 데이비스 7.5점 줬는데
데이비스는 콘테히아의 프리미어 리그 경기 중 한 경기를 제외한 모든 경기에 선발 출전을 했고 컵 경기 한 경기를 제외한 모든 경기를 선발로 나섰다. 이러면서 또 7.5점. 네. 여기 지금 네. 채팅창에 네. 산체스가 저 정도면 손흥민은 95점이어야 된다. 네네. 100점 만점이 아니냐. 뭐 이렇게 올라오는데 진짜 전체적으로 좀 후하네요. 산체스 7점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 보통 이제 생각하면 7점은 잘한 거거든요. 네. 산체스가 잘하진 못했잖아요. 그리고 네. 이 토트넘의 가장 큰 문제가 오른쪽 라인에 로메로가 복귀하기 전에는 산체스, 에메르송 로얄, 윙크스 요 3명의 패스 미스가 너무 많은 게 문제였기 때문에 네. 산체스를 7점까지 주기에는 그러니까. 한 6점? 좀 후회. 전체적으로 너무 후회. 로메로도 사실은 8점 뭐 좋은 요즘에 잘하긴 하는데 네. 8점은 좀 과한 게 이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 있는 기간도 너무 많았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로메로도 이 신체 조건이 좋고 워낙 이제 저돌적인 수비를 많이 해서 네. 실수가 한 번씩 나오긴 해요.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이제 다듬어야 될 부분이고 해서 8점도 너무 많고 벤 데이비스도 보면 물론 이제 벤 데이비스가 콘테 감독 체제에서는 중요한 선수예요. 네. 왜냐하면 콘테 감독은 이 3백의 오른쪽 왼쪽 중앙 수비수 자리에는 윙백과 중앙 수비수를 모두 볼 수 있는 선수를 선호하거든요. 이제 조건에 벤 데이비스가 딱 맞는 선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콘테 감독이 뭐 아스필리쿠에타와 비유했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벤 데이비스가 뭐 콘테 감독에 적합한 선수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벤 데이비스가 뭐 어마어마한 수비력을 보여주거나 네. 빌드업 능력을 보여주거나 이런 건 또 아니었다. 그리고 레길론도 이제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의 이제 공격력을 많이 못 보여줬기 때문에 네. 저것도 좀 많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금 높네요. 그러니까 레길론 같은 경우도 2골과 3개 어시스트라는 수치가 네. 좀 끔찍하진 않지만 결정 능력이 향상된다면 이전보다 훨씬 더 나아질 수 있다면서 그런 기술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는 평가했는데 저는 한 전체적으로 한 1.5점씩 높은 것 같아요. 이 골드 기자가 있나? 너무 토트넘 미주인데. 그러니까요. 네? 세세뇽이 6점인데 6점. 아까 레길론이 6.5점이잖아요. 네네. 저는 세세뇽이 더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세세뇽이 최근 이제 흐름을 보면 네. 콘테 감독의 축구에 훨씬 더 적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레길론이나 뭐 세세뇽이 이제 출전한 시간이 너무 적기 때문에 네. 뭐 비슷한 점수 정도는 될 것 같고 호이비에르는 너무 저건 또 좀 짜다. 짜다. 호이비에르는. 네. 왜냐면 호이비에르는 이번 시즌 중원에서 엄청 고생한 선수고 팀에서 또 두 번째로 많이 뛰었더라고요. 엄청나게 지금 많이 뛴 선수인데 네네. 그 체력이 좀 방전되면서 최근 컨디션이 폼이 좀 떨어졌죠. 안 좋은 거죠. 네네. 그리고 이제 스킵이 8점이잖아요. 근데 스킵보다 호이비에르가 저는 차지하는 영향력이 훨씬 컸다. 아하. 왜냐하면 스킵은 이 볼을 뺏어오는 네. 수비적인 능력은 좋지만 볼을 전개하는 능력은 훨씬 호이비에르보다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네. 저 두 선수가 이 벤탄쿠르가 오기 전에는 저렇게 둘이 섰을 때 호이비에르가 볼을 전개하는 역할을 엄청나게 많이 부담을 가졌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스킵이 호이비에르보다 높은 건 조금 아쉽다. 그리고 윙크스는 6점인데 이것도 너무 높다. 윙크스는 네 번째 여기서 평가만 봐도 네 번째 중앙 미드필더다. 네 번째 선택지다 이렇게 얘기를 벤탄쿠르, 했더라고요. 호이비에르, 스킵 다음에 윙크스인데 네. 사실 윙크스를 토트넘이 안 보내는 이유는 백업 멤버 정도는 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백업 멤버에서 심지어 홈그로운 자원이고 해서 이제 안 보내는 거지. 윙크스가 이 토트넘에서 좀 기여를 하거나 좋은 활약을 보여준 건 좀 옛날 얘기다. 그렇습니다. 네. 뭐 그 정도인 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공격진으로 좀 가볼까요? 이게 이제 중요하죠. 네. 뭐 사실 누가 봐도 손흥민 선수가 가장 높은 평점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 근데 제 생각에는 클루셉스키 8.5점. 벤탄쿠르 8점을 보면 아니 저 선수들이 8점, 8.5점인데 손흥민이 8.5점이야? 심지어 케인도 8.5점이야. 그래서 아니 이 손흥민 케인이 8.5점인데 클루셉스키도 그러니까 난 그게 너무 좀 그랬어. 그래서 이게 아니 셉셉을 8.5점 줄 거면 손흥민하고 케인은 9점씩 좀 줘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벤탄쿠르 같은 경우는 프리미어리그에 훌륭하게 정착하고 있고 토트넘은 압박을 받을 때마다 이제 벤탄쿠르를 신뢰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 클룹세스키는 프리미어리그에 잘 어울린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 평가는 뭐 때때론 자신감이 좀 떨어졌지만 여전히 결정을 지어준다. 그리고 케인 같은 경우는 뭐 팀에서 가장 많이 뛴 선수고 콘테의 도착으로 좀 좋아졌다.
최근에 많이 올라왔다 네.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보면 벤탄쿠르와 클루셉스키는 저기서 한 1점 정도씩 빼도 된다. 왜냐면 둘이 겨울 역시장에 좋은 영입이었어요, 아주. 네네네. 그런데 뭐 활약한 기간이 길지도 않고, 네. 그리고 뭐 그렇다고 사실 좋은 영입이라서 좋은 영입이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는 거지만, 네. 그게 생각보다 좋은 영입이었단 거지. 저 영입이 대박을 쳐갖고 막 그러니까 손흥민 케인의 막 소름 동급은 돋는다, 아니잖아. 막 소름 돋는다 막 이런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네. 한 7점, 7.5점인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손흥민 케인은 1점 정도 더 줘도 된다. 왜냐면 저 두 선수가 없었으면 이번 시즌 토트넘은 진짜 당연하죠. 유럽 대회 대항전 아무것도 못했을 거고, 물론 이제 케인은 전반기에 네, 조금 아주 어려웠지만 부진한 기간을 겪었지만 최근 보면 와 저게 케인이네. 진짜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평가에 나오는 표현이 데브라이너의 패스와 네네. 레반도프스키의 결정력까지 갖췄다. 요거 이제 보통 이제 그 잉글랜드 언론들이 쓰는 표현이거든요. 네네. 9번과 10번의 역할을 모두 할 수 있는 선수가 케인이다. 그렇죠. 그렇게 좀 자부심이 있는데 네. 그 자부심에 맞는 플레이를 해주고 있고, 이 손흥민 선수도 이제 평가에 뭐 종종 뭐 기복을 보여준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네. 그것도 사실은 맞는 얘기예요. 최근 이번 시즌 들어서 일정이 빡빡할 때 체력적으로 부족한 모습들, 그러면서 이제 조금 활약도가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줬지만, 그때 이제 손흥민 선수가 왜 월클인지 증명을 했냐면 네. 사실 지난 경기 웨스트햄전도 2골 넣은 선수고 3골 다 관여했으니까 미쳤다. 와 소름 돋는다 막 이랬지만 경기력만 보면 손흥민 100% 그때 아니었거든요. 네네. 근데 손흥민 선수가 100%가 아닌데도 왜 그 월클이라고 불리느냐? 기회가 왔을 때 넣으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월클의 조건 중에 하나가 폼이 안 좋은 경기든 살짝 컨디션이 떨어져 있는 경기든 기회가 한 번만 오면 그 기회를 한 번 살리는 것이 월클이거든요. 네네. 근데 그 월클의 조건을 손흥민 선수가 보여주고 있다. 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한 손흥민 선수 9.5, 케인 9.5 정도? 그러니까 이제 딱 따져보면 어차피 토트넘 선수 내에서 저 평점을 매긴 거 아니겠습니까? 손흥민하고 케인 때문에 지금 4위 경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른 선수랑 또 죄송합니다. 흥분했습니다. 너무 이제 손흥민, 케인은 좀 낮은 승점 같다. 네. 그래서 이 승점을 보더라도 사실은 이 손흥민 선수가 이 토트넘에서 차지하는 영향력 자체가 얼마나 큰지를 사실은 알 수 있는 수치인 것 같고, 이제 그만큼 이 남은 시즌 동안 손흥민 그리고 이제 케인 이런 선수들이 이 팀을 어떻게 좀 가져갈 수 있느냐, 이게 일단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가 앞서서 먼저 이 감독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콘테 감독의 평점도 있어요. 네. 콘테 감독은 이제 8점. 8점. 그러니까 토트넘이 5위에 자리하고 있고 4위권 안에 든 것을 보면 콘테가 구단에 부임했을 때 이 혼란스러운 구단에서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물론 혼란스러운 상황이 들어왔지만 그래도 챔스 경쟁을 만들었다. 이런 평가로 이제 8점을 주고 있고, 토트넘 선수들을 향상시키고 있다는 많은 증거가 있고 선수들은 그에게 반응하고 있다라면서 8점 줬습니다. 8점. 벤탄쿠르가 8점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콘테 감독을 데려온 게 이 토트넘의 엄청난 행운이었다. 토트넘, 이게 사실 콘테 감독 정도의 감독이면 토트넘이 데려오기 매우 힘들었을 거다. 그렇죠. 근데 콘테 감독이 딱 그 당시에 맨유도 막 토트넘에게 이기고 하면서 일자리를 찾아갈 곳이 없으니까 이게 운이 딱 맞아 떨어졌던 거지. 콘테 같은 감독을 지금 토트넘이 데려올 수 있었다는 게 아주 행운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손흥민과 케인이 누누 감독 때도 정말 멱살을 잡고 끌고 왔지만 콘테 감독 때 이 성적이 나오는 건 콘테 감독이 전술이 있기 때문이다. 이 누누 감독이 그냥 계속 끌고 갔으면 손흥민, 케인이 아무리 잘해도 비기거나 지거나 하면서 지금 유럽 경쟁 전혀 못한다. 그렇습니다. 뭐 이 정도로 평가를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총평만 말씀드리면 이제 토트넘 개인적인 선수 평점은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 확실히 국내외 모든 컵 대회에서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었고, 토트넘 선수들은 이번 시즌 두 감독 밑에서 다소 좀 엇갈린 활약을 펼쳤다면서 총평을 했습니다. 그렇죠. 솔샤르 평점 10점이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조금 오늘 기사 좀 소개해드리려는 기사는 여기서 좀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 네.